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60페이지 문제집 60페이지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60페이지 21번 문제부터요. 그 원서 접수 이제 다음 주부터인데, 원서 접수를 학원에서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원에서 하셔야지, 각종 같은 학원에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같은 교실에 나란히 쫙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막 랜덤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같은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분들이 같이 해야지 같은 교실이나 또 그 주변 교실에서 같이 해요. 그래서 같은 수강생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몇 명씩이라도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시험 당일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난 조용히 시험을 봐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안 좋아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좀 긴장되고 그럴 때 아침에 이렇게 아는 사람 있고 그래서 긴장 풀고 릴렉스하고 또 도움이 이렇게 갑자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이렇게 학원에서 원서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는 뭐 원서 접수하고 이제부터 이제 여태까지는 예비 수험생이고 이제 시험 원서 접수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또 원서 접수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그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해당 과점주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는 걸 가정한다. 자, 1번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무는 비상장 법인, 코스닥 상장 법인 포함하죠? 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납세무 있다 없다? 없고. 2번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무는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설립 시는. 3번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인과 그와 법령을 정하는 신족이나 그 밖의 특수강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4번 간주 취득에는 따른 취득세 납세무를 지는 과점주들은 당해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없다 틀렸고요. 5번 과점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한 취득세상 물건에 대해서 과점주의 지분이 증가하지 않는 한 과점주에게 납세무는 없다. 아까 질문하신 분. 근데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 납세무를 지는데 다만 제2차 납세무자라고 정해져 가지고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제2차 납세무를 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라든가 무한책임사원이 제2차 납세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얘기고요. 과점주가 된 이후에 취득한 취득세 대상 물건은 과점주주는 지분이 증가하지 않는 한 납세무 없다. 그 다음에 22번 여러분이 보시고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23에서 24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과점주주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과세되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예요. 법인 설립 시 60% 주식을 취득했어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립 시. 2번 법인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1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50%가 됐습니다.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번 법인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20%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몇 프로? 60% 전체 과세합니다. 납세무 있죠? 4번 60%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그 후 1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서 하는 경우, 자, 근데 보니까 10%가 60에서 70% 된 거예요.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10% 주식을 취득한 날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80%였대요. 그럼 80에서 60, 70%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예? 지금 요 얘기는 80%였다는 얘기잖아요. 최고 비율이 60. 자, 요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는데 1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80%였대요. 그러면 8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증가가 없으니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70%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가 30% 주식을 처분하였다가 그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70, 30, 50% 된 거잖아요. 그죠? 30에서 20% 추가 취득이니까 70, 30, 50%.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62페이지 24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면
30, 70% 되는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60, 30, 70%. 과점주 여수대 비율과 다시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분 과세하는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올해 개정 내용을 묻는 거죠. 고자 갑의 A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 법인 보유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과세표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으로 감주되는 비율은 다만 A 법인 보유산 중 취득세가 비교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고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는 없고요. 자, 설립 시 10,000주에서 5,000주니까 몇 프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50%. 과점주 아니죠? 2016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10,000주에서 6,000주니까 과점주 아니었다고 최초로 됐죠? 60% 전체 과세고. 그랬다가 2017년 7월 18일 주식을 전부 양도해가지고 10,000주에서 보유주식주는 빵 줍니다. 한 주도 없어요. 2018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10,000주에서 7,000주가 됐습니다. 60 빵 프로, 그 다음에 70%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과점주주 원래 위에 24번 문제처럼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즉 위에 있는 그 24번 문제는 30%, 그랬다가 70% 다시 됐어요. 그러면 자, 요때 과세는 지분 비율은 과점주였다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 여수대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 가지고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분 몇 프로? 10% 과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요 문제는 60%였다가 빵 프로, 아까 설명드렸죠? 빵 프로였다가 70% 됐다. 그러면 자, 과점주 아니었게 됐을 때 단 한 주라도 보유했어야지. 아예 전혀 보유하지 않았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몇 프로 과세한다?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5번이 정답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개정세법 내용이고 2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공매, 경매를 포함해서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가관계 입증되는 경우니까 뭐예요?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2번 정답이네요. 답은 쉽고 3번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돼요. 그러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가관계 입증되니까. 4번 직계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5번 위 사의 경우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대가관계 입증되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유상식으로 보는 경우. 넘어갑니다. 2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27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요약집 25에서 26페이지 참조고. 자,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증여재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채무액 상당한 부분은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식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위 1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맞죠? 3번 상속 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또 나왔네. 이거 확정돼서 등기가 되는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에 있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아까 3번 틀렸습니다.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아까 요약집에서 본 그 얘기들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런 얘기. 5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 다만 위탁자 지위전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8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취득 시기로 갑니다. 03번 테마 취득 시기는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작년에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소홀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집을 26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 26페이지 보시니까 취득 시기가 나와요.
자, 요약집 26페이지 취득식이 나오는데, 먼저 취득시기는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 납세문 성립시기가 되고,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의 기산점이 되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를 취득일로 볼 것이냐.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등등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식이 달라지는데 제일 중요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 자, 명시가 안 됐다. 계약상 잔금지급. 그러면 등기일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단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합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을 했더니 개인 간에 거래했는데 어느 때는 계약상 잔금지급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느 때는 실제 잔금지급 때부터 신고 납부하고 헷갈리니까 자,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시험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개인 간 매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 예외적으로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한 날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죠?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한다.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취득과 입증되거나 단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객관성이 있다 없다? 없고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자,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와요.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장부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고 봐서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한다? 사실상 잔금지급입니다. 양가로 3번은 계약 해지에 관한 거죠. 자,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서류에 의해서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근데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령의 반대 속도 알아두시고 27페이지 맨 꼭대기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법령이 정하는 계약 해지 신고서인데 가로 안에 기간을 보면 다 60일 내, 60일 내, 60일 내에 다 있습니다. 자, 보시고 2번 연부 취득이요. 자,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취득가격 총액이 50만 원 이하 적용받는 것, 즉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는 연부 취득 규정 적용하지 않고 자, 연부란 읽어보시고 원칙적으로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법령에서 첫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18년도 8월 5일, 실제로 지급된 것은 8월 15일, 그러면 8월 15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시로 하고 예외 연부금 만불하기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무상취득,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원칙 언제다? 계약일.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실,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증계실을 취득시로 하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이런 거는 서로 멋대로 구두의한 증여계약은 계약한 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날로 가서 등기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양가로 3번이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제가 26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3번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와 27페이지 양가로 3번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예요.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작년에도 제가 계속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막판까지도 마지막 베스트 오브 베스트 통용 모의고사 다 문제 출제해서 이거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 된다는 거 강조했는데 작년 시험에 이거 정답 질문 나왔었습니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역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 서류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 표현만 어순만 표현만 조금 달라졌지 그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옛날에는 달랐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 서류에 60일, 60일, 60일이라는 거. 됐습니다. 4번 등기일 또는 등록일. 지금까지 본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연부 취득이든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다 등기일이라는 거. 항상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 동그라미 2번 민법 839조의 2 및 843조에 따른 자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자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이혼하면서 제3분할 청구권 행사에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한 날입니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지 제3분할 청구권을 행사한 날 어쩌고저쩌고 막 바꿉니다. 아니고 등기일입니다. 넘어갑니다. 28페이지 5번에 건축물의 건축 및 비저번용 토지의 취득입니다. 양가로 1번에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해 취득할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그러고 보니까 취득시 아까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안 했었네. 요거까지 마저 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을 건축해서 가지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했습니까? 허가받은 건축물 양도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했어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자, 내주는 날. 가로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았을 때,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입니다. 하여튼 요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빠른 날. 양가로 2번은 도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발법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정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할 때는 자 환지 방식에 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방식에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소유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소유권 이전 고시일, 환처분 공고일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언제다? 다음 날.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양가로 1번은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했을 때고 양가로 2번은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식이고요. 차이점 비교하고 양가로 3번은 또 비교해보면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의 취득식이에요. 여기서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가로원의 주택조합과 주택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저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자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옛날에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 취득 시기가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이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 7번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은 원칙만 좀 기억하면 돼요. 공사준공, 인가일. 그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받으면 그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눈여겨 봐두시고요. 됐습니다.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취득식이 몇 문제 한번 쭉 풀어보는데요. 문제집 65페이지 취득식이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또 어깨 한번 돌릴까요, 여러분들? 네, 어깨 한번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시고요. 아이고, 하여튼 뭐 뻑적지근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그 빗줄기가 요새 소나기가 내리긴 내리는데 내리고 나면 또 덥지근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태풍이 한번 와야 되는데요. 자, 29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는데요. 유상승계 취득 땡땡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한다. 아이고 말도 안 돼.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뭘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이 아니고 원칙은 언제다?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원칙은 계약상 잔금질이에요. 계약상 잔금질이 불분명할 때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죠. 1번도 틀렸고 2번 무상취득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언제? 계약일. 건축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사실상 상인이 빠르면 그날이니까 중 빠른 날.
지목 변경은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무상 지목 변경일 동등한 위치에서 빠른 날. 경매는 사실상 그 경락대금 완납한 날, 즉 사실상 잔금질 뭐 이렇게 보시고 30번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원칙 계약상 잔금질 명시 안 됐다. 계약이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그다음에 풀어보시고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보니까 역시 요약집 26에서 27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렇겠죠?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양도세나 취득세나 사실상 사용한다. 2번 증여에 의한 무상 승계 취득은 원칙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시효했습니까? 증여받은 날.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맞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일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비는 국수공판법까지지 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객관성이 좀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헷갈린다고, 객관성이 있으면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비입니다. 사실상 잔금지비를 바꿔내죠? 틀렸습니다. 3번 연부 취득은 매배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 아니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 5번 지목 변경은 계속 나왔고요. 32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33번 지문은 5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33번 문제 취득 시기 열거한 거 틀린 거. 5번 지문 봅니다.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 아니고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지급이에요? 아닙니다.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객관성인 거래니까 유상취득일 때가 아싸 사실상 잔금지급이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잔금을 왜 치러? 무상취득했으니까 언제다?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인지 무상승계 취득인지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취득시기나 과세표준 문제 나오면. 그래서 누가 취득했냐도 중요하지만 국수공판법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이게 사실상 잔금지급이지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계약일입니다. 5번 주의하시고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26에서 28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1번 민법 839조의 2 및 843조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남편의 4명이로 등기한 날이라고 그랬죠? 등기일 또는 등록일. 맞고요. 2번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아니고 언제라고 했습니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교부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지. 옛날에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인데 지금 아닙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이전 아닙니다. 사용승인서 교부 내주는 날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고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고치고. 3번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정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서 취득하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를 취득일로 본다.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빠져가지고 틀렸습니다. 소유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다음 날 빠져서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예요 이거.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하는 걸로 본다. 사용검사 받은 날은 항상 뭐 다음 날 아니에요 이건.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다음 날 나오는 것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환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지 사용검사는 받은 날입니다. 다음 날 아니에요 이거는. 5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에 대한 취득세 취득 시기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과점주가 된 시점입니다. 과점주 취득은 50% 초과 추가하게 되는 그 과점주가 된 시점을 취득한 때로 봅니다. 과점주가 된 시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35번 35번이요. 그 35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이건 이제 기출문제하고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36번 문제 요약집 26에서 28페이지 참조고 3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는 부동산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오르면 O, 틀리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일반 매매로서 계약상 장부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등기 등록일 취득일로 본다. 계약상 장부들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지. 땡. 니은번 법인 장부에서 입증되는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그 사실상 잔금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런 표현 맞아요. 왜냐하면 국수공판법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사실상 잔금지일인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오, 맞고 니은번. 디귿번 개인 간 증여계약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계약일. 증여는 계약일, 취득세.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이고 취득세는 계약일. 맞습니다. 1번 유증으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언제? 유증계실.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 비읍번 도정법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고실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 처분 공고일 나오면 항상 언제? 다음 날 항상 기억하시고 다음 날까지 틀렸습니다. 비읍번 부동산을 연부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거로 본다.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번입니다. 세게 넘어갑니다. 37번 문제는 기출문제 변형한 건데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개인으로 취득했을 때, 법인으로 취득했을 때 여러분이 이걸 풀어보시고요. 38번 문제만 좀 여기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만 풀어드릴게요.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다. 갑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계약상 내용을 보니까 계약일이 2018년 3월 15일, 중도금 지급일 명시되지 않았고 잔금 지급일 명시되지 않았고 사실상 잔금지급 불분명하고 등기 등록일이 2018년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자 취득세는 개인 간 매매예요. 지금 취득 시기 언제입니까?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러면 3월 15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니까 한 5월 15일쯤 되겠죠? 예? 근데 5월 15일쯤 되는데 5월 15일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래서 60일 경과하는 날. 그래서 대충 한 5월 15일 정도 되는데 근데 이때 취득 실화입니다. 근데 등기일이 언제예요 지금? 4월 15일. 항상 등기일하고 비교해가지고 빠르면 어떤 거랍니까? 빠른 날로 해야지. 그래서 등기일이 더 빠르니까 언제래요? 등기일로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4월 15일이 아니라 20일로 되어 있네. 4월 20일. 등기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른 날이에요. 중빠른 날. 요 계약일로 또 60일 경과하는 날을 원칙 취득 시기라는데 이때보다 그 전에 등기를 했으니까 언제로 해야 돼? 등기일로 합니다. 아니 원칙은 계약상 장부들이 명시하는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그 60일 경과하는 날을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럼 언제예요? 등기일입니다. 항상.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계약상 장부들이 명시 안 됐으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대충 5월 15일을 떠올린 사람은 굉장히 저 센스가 좋은 사람인데 봤더니 지문에 5월 15일이 없네. 아유, 3번 지문을 5월 15일로 바꿨어야 되는데, 아이고, 3번 지문을 5월 15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텐데, 헷갈릴 턱이 없네. 이 문제를. 자, 그래서 5월 15일로 바꿨어야 되는데. 자, 그런 취지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39번 문제, 자, 편하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는 지문인데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요약집이 없는 몇몇 내용들을 추가한 거예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 결제일이 취득이. 어음은 교부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결제일. 양도세에서도 봤었죠? 결제가 돼야죠. 어음은 결제일입니다. 교부일 아니고.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원래 이게. 이것도 아까 요약집에는 없었지만 법령이 있어요. 관계법령에 따라 메리칸 저고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언제라고요? 공사준공 인가일. 그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으면 그날. 또 공사준공 인가일. 메리칸 저고 토지 취득. 4번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경락일을 취득일로 본다는데 경락일이나 공매일은 계약이라고 비슷한 거예요. 경락대금 완납한 날이 잔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경매대금 완납한 날입니다. 경락일, 공매일 좀 틀려요. 자, 5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반복됩니다. 넘어갑니다. 40번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예요. 지문이 이게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 40번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팔자가 크기 때문에 실전에서 문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지문이 굉장히 길었지만, 그래서 지문이 기니까 그냥, 아유, 어렵다고 선입견을 갖고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 어려웠다, 막 그랬어요. 취득시기 문제 이거 쉬웠잖아, 내가 그랬는데, 어떤 수강생은, 아유, 어려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평상시 수업을 잘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수업을 잘 안 듣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공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고, 평상시 수업을 잘 들었던 분들은 지문이 길었지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40번 문제 1번, 2번, 3번 보시면 다 배웠던 건데 특히 4번쯤은 봅니다. 요약집 28페이지 참조 4번 좀 보세요.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비조건용 토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즉 비조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도정법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실에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생각하고 마시고 갈 거 없어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합격생 수강생분이. 아니 지금 제 다음 카페에도 이 수강생이 합격생이 남긴 글이 있어요. 합격 후기였었나 어디선가. 소유권 이전고실에 다음 날, 요게 딱 보는 순간 다음 날 요 제 음성 들려가지고 요거 딱 골랐다고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 요거 4번 제가 맨날 작년에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고실 환청 공고를 하면 항상 뭐다? 다음 날. 요거 빠지면 틀리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다음 날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음 날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좀 보시고요. 04번 테마 과세 표준은 별표 3개죠. 별표 3개 하시고 우리 요약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을 보시면 그 요약집 29페이지입니다. 요약집 29페이지 06번 테마 우리 별표 3개고요. 06번 테마 별표 3개고 자,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고 보는 데까지 좀 더 보고 좀 쉴게요. 어깨 좀 돌리면서 자, 보시고 29페이지 요약집 06번 테마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 표준입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이에요. 다 취득 가격은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결정적인 등록면에서의 차이점은 등록면에서는 등록 당시 가액인데 얘는 뭐라고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동그라미 뭐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한다? 연부금액이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말하며 그죠? 총 연부금액이 50억인데 매회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첫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되면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8억 원으로 합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 포함해서 하여튼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가편익이 과세표준되는 거, 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익보다 뭐하게? 낮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편익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편익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취득, 머리끌 잘 따서 절 보셔야죠.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국수, 공판법, 부. 제가 왜 마지막에 부 이렇게 하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에 검증받은 취득이요. 과세 표준에서는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그 신고한 가액을 시가편에 관계없이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아까 취득 시기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질로예요, 사실상 잔금질로예요. 계약상 잔금질 취득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 이렇게 합니다. 화살표를 보니 물론 이제 동그라미 4번 판결문에서 화해, 포기, 인락조서, 자백간주의 한 것은 제외하고 객관성 없고 화살표 보니까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과세 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의 시가편익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항상 뭘 과세 표준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잘 봐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이잖아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결국 무상 취득은 원칙 신고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판례에서는
무상취득은 시가순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공정증서나 검민계약서는 객관성 없죠? 다 가짜로. 공정증서는 돈 많으면 도장 찍어주고, 검민계약서는 옛날에 이중으로 다 계약서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순액으로. 객관성 없으니까. 과세표준 비교를 보세요. 일반적 거래는 취득 시 유상취득 원칙 계약상 장부질입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규정에 의한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질로 합니다. 취득 시 똑같아요. 근데 과세표준에서는 차이가 나지. 일반적인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순액 비교해서 시가순액보다 신고가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해? 시가순액. 근데 신고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뭘 과세표준해? 신고한가액. 그래서 결론 일반적으로는 신고가액과 시가순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는 거. 차이점 사례 문제 나왔을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따 또 문제 나오고요.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보니까요. 30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그래서요. 요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오는 거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데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이게 뭐냐면 분양권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으로부터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을 때를 떠올리면 돼요.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제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과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바꾼다 그러면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공급가격보다 낮을 때는 분양가격 공급가격을 과세표준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당연히 그러하지 않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분양권 타인으로부터 취득했는데 분양가격 공급가격보다 피가 붙었을 때는 피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 신고하라고 하고,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는 또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으로 취득세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바꿨다는 거. 07번 특수한 경우에 과세표준을 봅니다. 자, 이것도 별표시 2개고,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건축에서 건축 그러면 우리가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중축, 개축, 이전 등이 있는데 이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면 그러면 뭐가 남아요? 증축. 요걸 제외하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요거 증축, 개축 등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축 등 이렇게 써놓고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항상 증축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했죠. 차량기 장비 선박 등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 의지했죠. 이런 의제시도 간주시득은 뭘 과세표준한다? 증가가액 과세표준이고, 가라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순액보다 적을 때는 당연히 시가순액으로 하고요. 표를 보니까 건축물 건축했을 때 신축과 재축의 경우는 실제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해서 건축에 소요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런데 증축이나 개축, 개수의 경우는 그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고 간주취득이고, 그때 과세표준은 뭐로 한다? 증가한 거예요. 차이점 비교하고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입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한 가액. 즉때 증가된 가액은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과 가로 안에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째 결정 혹시 되는 개별 공식을 말하는데, 이것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 차액을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 이때는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등비용입니다.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증빙 등본 입증되면.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할 취득할 때 법인이 아닌 자가 즉 개인이죠.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할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90%가 법인 장부로 입증될 때는 이때 취득가격은 시가 손익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한다. 법인 장부로 90% 넘게 입증되는 금액,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3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합니다.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4번 과점주주가 취득한 경우요. 자,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 과세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에 대한 총가액.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주식수, 즉 과점주주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곱해요. 자, 그래서 과세표는 구하고 신고하자는 경우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취득가액 범위는 일단 나중에 보고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문제집 자 가겠습니다. 문제집 자 우리 과세표준 봅니다. 자 과세표준 몇 페이지냐면 72페이지 보겠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 41번 문제 별표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41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죠. 그래서 결론 합쳐서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인데고요. 2번 사실상 취득 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 간접 비용 포함해서요. 일체 비용을 말합니다. 자, 사실상 취득 가격 범위 자, 아까 안 보고 왔죠? 7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한다. 국수 공판법부 맞죠? 4번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뭘 과세표한다고요? 시가순액을 과세표하고 5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얘 객관성 없죠?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 정한 것은 그래서 얘네들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가순액보다 만약에 조서상의 가격이 미달하면 시가순액을 합니다. 그래서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조서상의 취득가격 틀렸습니다. 42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역시 29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국수 공판법부요.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자, 3번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 이거 무상 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되는 경우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나머지 4번 부, 5번 법, 국수 공판법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넘어갑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문제 보시니까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 법인으로부터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한다. 항상 취득세도 그렇고 과세표준도 그렇고 자, 취득세, 취득시나 과세표준 잘 보셔야죠.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추가 이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상속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 신고가액과 시가순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상속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한다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럼 원칙 신고하는 가액 시가순액 원칙 신고를 하는데 시가순액이 더 크면 이거 큰 금액을 해요. 근데 판례는 이제 시가순액을 과세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문제로 내게 되면 요게 참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2번을 내놓고 어떤 분은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는 시가순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맞는 지문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지멋대로 내고 있어요. 하여튼 취지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한다는 그 규정을 준용해. 그래서 신고가액 시가편액보다 높으면 원칙 신고가격, 시가편액이 더 높으면 시가편액. 근데 판례는 시가편액으로 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 요거 자, 그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다고 보시고요. 3번 봅니다. 건축물을 신축 및 재축한 경우에 건축비가 취득가격으로 된다. 그렇죠. 아까 신축, 재축은 원시 취득했을 때 이때는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하고,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때는 뭘 과세표하고? 증가한 가액이고, 의제 취득은. 자, 신축, 재축했을 때는 원시 취득했을 때는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 맞습니다. 4번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는 뭐로 한다고요?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5번 신고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미달하면 뭘 과세표합니까?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44번 문제는 1번 지문만 볼게요.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지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금액, 괄호 안에 매매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 신고한 가액이다. 뭐가 틀렸어요? 연부 취득은 뭘 과세표한다? 연부금액인데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상 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틀렸습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45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45번 문제 별표시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한다. 국수, 공판법, 부, 유상 취득은 맞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시가편액 관계없이. 자, 2번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편액을 과세표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해?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표는, 이건 이제 뒤에 또 나와요. 과세표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편액으로 한다. 2018년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 그래서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분할을 했었다가 공유를 분할했다가요.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요. 전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럴 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요 부분에 대한 시가편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게 아니라 전체 시가편액으로, 전체의 시가편액으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전체 시가편액을 요것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추가 취득하는 그 2분의 1 다른 지분만큼을 과세표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전체를 시가편액을 과세표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공유를 분할했다가 단독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자, 2018년도 개정세법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법령 내용. 4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30페이지 참조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니고요. 맞습니까? X주름들 뭐로 한다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꿔요. 문제. 바꾼다면 요거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려줬는데 실전에서 틀리기만 해봐라 여러분들. 자, 4번 요거 저 정답입니다. 틀렸고요. 실제 출한 금액으로 하고. 46번 문제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지문.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 결정 공시되는 개별 공시가와 지목 변경 후의 개별 공시가의 차익을 말한다는데 취득 당시가 아니라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아까 옆집에서 읽었었어요.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지 취득 당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7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47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48번 문제 한번 볼까요? 4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요한 거 좀 사례 문제가 좀 뒤에 나오는데 정신이 여러분들이 혼미해지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마저 과세 표준 조금 봐야 되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 빼놓고는 좀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요거 문제 48번 문제를 보고요. 49번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여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세액 계산을 위한 내용과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화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자, 무상 취득이니까 취득시는 언제예요? 계약일.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까? 국가로부터 취득이긴 하지만 뭐에 얘? 무상 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뭐를 과세 표준한다?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해서 계산된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번 봅니다.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되니까. 2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일부터 그렇죠? 사실상 잔금일 아니고 60일 이내 검증된 가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하는 게 아니라 요때는요 요 검증된 가액을 요 사실상 가격 검증된 사실상 가액 검증된 가액을 과세표준해서 취득세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증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3번 보겠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50 상당한 금액을 감면한다. 우리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기한후 신고.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신고에 관한 거니까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가 6개월 내 수정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이지 기한후 신고는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다.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소신고가산세로 돼 있어서 틀렸습니다. 4번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건물을 6천만 원의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한 경우에 6천만 원을 과세 표준한다. 국소공판법부 객관적인 취득이잖아요. 공매 경매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표준액 공매 경락가액 얼마? 6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4번 정답. 5번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취득이잖아요. 국소공판법부 그러니까 뭘 과세 표준해? 사실상 가격. 자 여기서는 연부 취득이니까 뭐? 연부금액. 사실상 그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시가표준액 아닙니다.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니까 국소공판법부 객관성 있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한다?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조금 난이도 높은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48번 문제 고난이도 문제 한번 봤고요. 49번 문제가 이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31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31페이지 참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인데 요약집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31페이지. 31페이지 보니까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거예요.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건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취득가격 범위. 08번 이것도 별표 2개 하시고요. 시험에 27회 시험 때 나왔었어요. 독립화 문제로. 자, 조금 더 우리 다음에 를 위해서 조금 오늘 더 보겠습니다. 시간은 됐지만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국소공판법부 같은 경우에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제3자에게 지급할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다음에 간접 비용도 합계액으로 합니다. 포함하는데 그 표에 보니까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은 과세 표준하는데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죠. 제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이요. 자 수업할 때 우리 생각나세요?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자 부동산 거래했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거래 대금은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은 1억이었어요. 근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갑이 기분 좋아서 예를 들자면 깎아줬어요.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 금액이 얼마냐면 할인액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1,000만 원. 자,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네? 9천만 원.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를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야 됩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할인된 금액, 요것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걸 과세 표준으로 하고, 그러면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액 1,000만 원은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쭉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 및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단 가로 안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거 다음 페이지 나오면 표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연체료 할부자는 달라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맨 꼭대기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해.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개 XX,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31페이지를 다시 오셔서 계속 봅니다. 요약집.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요. 할부 또는 연부 계획 등 이자를 연체료 포함하는데 다만 개인이 취득할 때는 제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유아유상 금융비용 포함.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살림, 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합니다. 중개 수수료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중개 수수료는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합니다.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용역비니까 포함합니다.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포함합니다. 전세 끼고 집사할 때 채무부담액 포함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임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대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매각자손 포함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 찍어야 돼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벼룩시장에 또 신문에 분양 광고하고 이런 것들.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27회 시험 때 나왔었고요.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이거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포함하지 않는 거 사실상 취득가격, 국수공판법부처럼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할 때 그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는데 다만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금액,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는 포함하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해 안 해? 안 해.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 열 등을 분담하는 자가 비용하는 비용,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취득물건과는 별개 성격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또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집으로 가려니까 55페이지, 아이고 55페이지가 왜 나와? 자, 몇 페이지입니까? 77페이지, 77페이지 49번 문제입니다. 77페이지 문제집 49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요.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기출됐던 문제 별 표시하시고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을 가정한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 기억번 취득대금을 일식으로 지급하여 일정액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포함해야 하나요? 할인액 포함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주택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채권을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하는 발생한 채권 매각 차손 이거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디귿번 연불조건부 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 및 연체료 할부자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개인이 취득하니까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취득대금의 당사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부담액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전세 끼고 집 살 때고. 자,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번이 포함됩니다. 넘어갑니다. 꼭 알아두시고 78페이지 50번 문제는 27회 때 기출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고 비용 등은 취득시기 전에 지급하였습니다. 1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 가스, 열 등을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포함됩니다. 51번 문제 옛날 14회 시험 기출문제 변형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변형인데요. 51번 문제. A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법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A회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아래 금액들은 A회사 원장 등의 법인장부 확인되는 금액이고 계약 내용 건축물에 자는데 계약 총액이 2억 2천입니다. 부가세 여기에 2천만 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가치세는 취득가액 포함해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빼야 돼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합니까?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A회사가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 해당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서 건설점에 충당한 이자 포함해야 안 해요? 취득에 포함합니다. 500만 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은 댁으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는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합니다. 110만 원. 근데 여기 부가세 얼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10만 원. 그러면 취득가액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취득가액은 얼마만? 100만 원만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할부 또는 연부겠다는 이자액 상당해. 자, 누가 취득하는지 잘 봐줘야죠. 이 문제에서는 누가 취득해? A 법인이 취득합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 할부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합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 그래서 200만 원 포함하고 취득대금의 당사액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세기 줍수할 때 8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그러니까 토탈에서 2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 포함이에요. 따져보면. 더하기에 나머지는 더하기. 자, 여러분. 52번 문제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기출문제 변형인데요. 52번 문제 기출문제 변형인데 보겠습니다. 52번 문제.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요. 이거 저 중요한 걸 하는데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큰일 났네. 맞아 볼까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83페이지까지인데 좀 어떻게 힘들어요? 아니면 괜찮다는 사람이 있고 힘들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 요거 중요한 문제들이라 일단은 요거 다음 주에 꼭 내가 문제를 미리 예습했는데 꼭 이거는 먼저 풀어봐야 되겠다.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이거 먼저 해설을 해줘야 되겠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52번 문제, 52번, 53번, 54번, 55번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57번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다음 주에 딱 시작할 때 요거를 다시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겸 해가지고.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자 다음 주에 이제 요거 실질적으로는 과세 표준 다 봤고요. 다 봤고 요거 응용 문제 몇 문제 좀 보고 다 배웠어요. 응용 문제 몇 문제만 풀고 그다음 다음 주에 우리가 세율 취득세 세율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 세율하고 그다음에 또 납세 절차 중요한 내용을 다음 주에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 주에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방사수하시고 하여튼 시원하게 건강 잘 챙기시다가 다음 주에 기획 시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